안녕하세요. 국시와 밥시의 웹툰 식탁입니다. 오.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에는 다음 웹툰 죽어도 좋아를 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거는 네. 옛날부터 밥씨가 굉장히 하고 싶어 했던 작품이죠. 네, 뭐 리뷰를 하고 싶었다기보다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고 좋아하는 작가예요. 골드키위새가. 그래서 기본 정보부터 얘기를 하면 2015년 4월 7일부터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즌이 시즌이 구분된 게 크게 의미는 없는데 어쨌든 시즌 1, 2가 진행됐고 지금 시즌 3를 연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골드키위새 작가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 다음 웹툰 완전한 인간으로 데뷔를 했고요. 이건 다음 리그 작품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리고 매지나를 다음에서 시즌 1에서부터 4까지는 다음에서 연재를 하고 시즌 5는 레진에서 연재를 해서 연재가 완결이 되었습니다. 작품이 완결이 됐고 지금 현재는 시즌 1부터 4도 레진으로 옮겨서 레진에서 매지나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반려동물 툰인 우리 집 새새끼를 그렸었습니다. 그게 골드키위새인가요? 네. 그게 골드키위새 작가가 새 키우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것도 골키새라고 이제부터 그냥 할게요. 너무 기니까. 네. 드립이 엄청 찰지잖아요. 네네. 그것도 프롤로그에서 진짜 웃긴 게 다음 웹툰 담당자한테 가서 자기 새 키우는 이야기를 차기작으로 하고 싶다 이랬더니 지금 다음 반려동물 2는 포화 상태다. 그래서 할 수 없다 이랬더니 골키새가 담당자님은 이제 반려동물 2 하면 뭘 떠올리시냐. 그래서 막 인간과 동물의 교감, 뭔가 따뜻함 이런 거지 않나. 자기는 블루오션을 노리겠다. 문종가를 키우거든요. 그거에 포악함, 위험함 이러면서 새가 막 밥상 엎어요. 그러면서 껍질이 까지는 걸 가져오란 말이야. 이러면 골키새가 또 되게 비굴한 표정으로 우리 집 형편에 그런 것은 무리예요. 막 이런 거 넣어놓고 그런 식의 프롤로그로 굉장히 엄청난 호응을 얻었던 우리 집 새새끼를 연재하고 나서 이제 죽어도 좋아를 연재를 하고 있죠. 네. 레진에서 망고의 뼈라는 작품에 참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뭘로요? 그림? 글? 보통 그림 작가, 글 작가 순서인가? 글 작가, 그림 작가 순서로 많이 쓰는 것 같긴 해요. 그러면 글 작가예요. 앞에 있더라고요. 하긴 다른 기계를 거를 빌리지 그림을 2개 마감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망고의 뼈는 그럼 어쨌든 망고의 뼈에 참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작품을 아주 간단히만 소개를 하면 제가 찾아봤더니 채널 예스에서 인터뷰를 한 게 있더라고요. 골드키위새 작가랑. 그거에서 본인 작품을 어떻게 소개를 했냐면요. 죽으라는 저주의 말을 듣게 되면 죽는 나쁜 상사, 백과장과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그런 백과장을 살려야 하는 이루다 주임의 이야기라고 소개가 돼 있고요. 네. 본인은 로맨스물을 표방했지만 어그로맨스라는 말을 주변에서 듣고 있다라고 작가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로맨스라고 작가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독자들이 어그로맨스라고 하면서 골드키위새가 별명이 골키오패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걸로 이 작가는 즐거움을 얻는다. 그런 식의 얘기들을 하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진행을 보여주고 있는. 그쵸. 전에 소개를 했었던 오 주의 수여도 정말 예상치 못한 전개로 독자들을 당황시켰다면 죽어도 좋아도 금없지 않은 그런 작품이죠. 조금 더 괴롭히는 것 같아요. 독자들을. 막 괴로워 뭔가. 근데 재밌지 이렇게 하지 않아요? 마. 재밌는데 이러지 마. 아 왜요? 이래도 될 것 같은데. 저는 좀 재밌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맞아요. 저도 좀 재밌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오 주혜수연은 쾌변하고 싶은 타이밍에 쾌변하는 느낌이라면 골키새는 설사하면 안 되는 타이밍에 설사가 나올 것 같은 그리고 실제로 설사를 해버리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굉장히 우습고 해프닝이 많고 재밌지만
약간의 미묘한 느낌 차이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독자가 당황하고 안 돼, 이건 아니지 않나? 이런 걸 즐기는 작가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어쨌든 그래도 저는 좀 만화니까 이게 실제였으면 이렇게 될 것들도 실제였으면은 아주 큰일 날 일인데 진짜 만화니까 그냥 재밌는데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되는 나까지 약간 국시오패스인가 이렇게 되는 그런 경향이 생기는 만화인 것 같아요. 삼첩반상의 첫 번째 차는 이런 미친 전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일단 설정 자체도 좀 미쳤는 게 우리가 뭐 생각을 하잖아요. 상사가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네. 생각하는 일이 뭐 있잖아요. 있으니까. 그거 채널레스 인터뷰도 진짜 웃긴 게 어떻게 해서 이거를 생각하게 됐냐 이런 걸 그랬더니 아니 왜 주변에 죽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고 가로치고 네 저도 없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너무 웃겼어. 뭐 작가의 드립이랑 정말 열받아서 막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 진짜 막 죽여버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죽었으면 이렇게 되는 게 있는데 막 이 새끼 너 죽어버려 이런 것도 뭐 있기는 있지 않습니까? 열받으면. 있죠. 저는 평화의 어떤 비둘기? 나날을 보내고 있어서 그렇진 않지만 밥줄기 평화의 상징. 사실 저는 저의 환경 자체가 다른 사람과 같이 무얼 한다 이게 없거든요. 회사 생활하는 게 아니니까 저는 좀 철저하게 뭔가 개인 작업을 하는 사람이어서 뭐지? 막 약간 나란 새끼 너 이 새끼 오늘도 게을렀지 막 이런 걸로 자책하고 이 새끼 너 밥 먹지 마 막 이런 거 밥을 먹지 마. 너 오늘 밥값을 못했어 막 이런 거는 있어요. 가끔 있는데 왜 직장 생활하고 이러면 상사들 욕을 하는 경우는 엄청 많지 않습니까? 많죠. 저는 뭐 직장 생활을 하니까 뭐 시시때때로 합니다. 시시때때로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 실제로 그 나쁜 상사 우리의 백과장 실제로 죽어버리는 네, 그런 설정. 죽어버리고 하루가 리셋되는 네, 이런 타임 리프물 죽기 전으로 이제 그쵸? 가버리는 거죠. 그날 0시, 00시로 땡 하고 돌아가는 그런 설정이죠. 네, 그거 막 백과장과 이루다만 이제 뭐 이제는 주변 사람도 알지만 처음에는 타임리프가 된 거를 이루다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백과장을 어떻게 해보려는 그러다 보니 백과장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 또 누구도 알게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가 흘러가고 있기는 한데 처음에는 그런 식의 백과장이라는 나쁜 상사가 죽으라는 말도 듣고 실제로 죽으면 시간이 하루 돌아가는 걸 이루다만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그 설정이 참 진짜 엄청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뭐 죽는 거는 사실, 상관없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뭐, 죽는 건 죽는다 치는데, 자기 하루가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거를 안 반복되게 하려면은, 얘가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방지를 해보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데, 온갖 노력을 해도 안 되잖아요. 너무 욕먹을 짓을 실제로 백과장이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걸 막으면 저기 가서 미친 짓을 하고 이걸 막으면 저기 가서 미친 짓을 하고 계속 컴퓨터가 터지고 막 이러는데 그래갖고 막 삿대질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갑자기 그날은 정상적으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기만 이상한 사람 되고. 상사한테 삿대질한 미친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또 반복되는 거예요. 또 반복되니까 사람이 이거를 견딜 수가 없잖아요. 도저히 참을 수가 그러니까요. 없다 이러면서 상사를 납치 감금을 하는 나쁜 짓 못하게. 납치 감금을 해서 되게 밧줄로 매듭을 엄청 정교하게 잘 묶어놓고 나쁜 짓을 하지 말아라. 뭐 아니면은 출근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막 요구를 하죠. 그리고 그거를 전개가 진행되다 보니까 뭐 하나 깨닫는 게 생긴 거예요. 얘 백과장이 타임리프라는 거를 깨닫지는 못했지만
그런 꿈을 꾼다는 식으로 인식을 조금씩 하고 있는 걸 깨닫고 기억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의 여주인공은 실제로 살인을 하죠. 가장님 죽으세요 이러면서 물에다가 이렇게 박아가지고 그 고문 영화 같은 데 맞아. 나오는 방식으로. 아니, 너무 약간 무서워요. 그건 진짜 좀 무섭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넣고 죽여가지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자기 살인마 된 거라고 될 뻔하잖아요. 시간이 안 가서. 근데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또 몇 번을 죽여가지고 기억을 각인시켜준 다음에 이 시스템에 대해서 서로 조심을 하자라는 합의를 강제로 얻어내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뭔가 미친 전개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약간 스토리 진행이 약간 이 사람 미친 것 같아 싶을 때가 많잖아요. 그게 계속 어쨌든 반복되고 도돌이표되고 돌아가는 구조니까 이렇게 어떻게 살다 보면 시간이 돌아가서 좋을 때도 있지만 사실 시간이 안 돌아갔으면 하는 순간도 있잖아요. 똑같이 재현할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러다는 자기 좋아하는 강주임한테 잘 됐는데 하루 돌아가 봐. 미쳐버리잖아요, 얘. 대사를 뭔가 똑같이 다 해야 될 것 같고. 안 그러면 고백 못 받을 것 같고 막 잘 안 될 것 같고 이런 거랑 그 생리 터진 날 돌아가는 거. 생리통이 있을 때 계속 돌아오고. 아, 진짜 전 그건 진짜 끔찍하더라고요. 이 미친 작가 이걸 돌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다들 제발이었는데 역시나 돌아가고. 제발 이건 돌리지 마. 정말 이런 식으로 살면 미쳐버릴 것 같아. 약간 이런. 아, 저는 진짜 저는 생리통이 되게 심한 편이거든요. 네. 그 하루가 돌아가면 저는 진짜 5일 안에 미칠 것 같습니다. 그냥 견딜 살인할 수 없어요.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전 이러다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걔는 그렇게 타임리프를 너무 많이 겪어서 정신이 나갔나 봐요. 어떻게 저는 그래도 사람을 그렇게 그것도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죽어 이렇게 말하는 거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되게 잘 죽잖아요. 무슨 막 글자만 봐도 죽잖아요. 나중에는 네. 엄청 쉽게 죽잖아요. 생각만 해도 죽고 막 이러지 않나? 죽으라는 생각만 해도 죽고? 나중에는 이제 그거를 아예, 진짜 웃긴 게 과장이 자기도 시간을 돌린다는 걸 알았을 때는 자살을 해가지고 시간을 돌리는 맞아요. 그런 전개도 있죠. 근데 자살 방법을 알고 보니 막 죽어라는 가사가 있는 노래를 들으면서 자살, 죽음 이렇게 하고 리셋 이렇게 되는. 여기서 또 막 미친 거는 과장이 오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타임리프를 어떻게 고쳐보겠다라고 맞아. 루다가 사람 죽이고 뭐 하고 별짓을 다 해가면서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잘해줘야 말을 듣겠거니 하니까 이렇게 잘해주니까 맞아요. 얘한테 내가 너한테 여지를 주겠다 이러면서 자기 좋아하는 줄 알잖아. 그러니까 정말 큰일 날 사람이죠, 그 사람. 저는 근데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 부분이. 뭔가 이루다는 정말 백과장을 정말 막 엄청 극혐이잖아요, 말 그쵸, 그대로. 완전 극혐하죠. 그게 진짜 나쁜 상사를 다 모아놓은 것 같은 그 막말 쩔게 하잖아요. 골키세가 너무 짜증나는 게 프롤로그에서는 백과장이 미중년이잖아요. 미중년이랑 이루다가 나오니까 로코물처럼 막 그려놨단 말이에요. 프롤로그에서. 그리고 1화 만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다 밝혀졌었죠. 너무 전 약간 배신감이 막 들었었어요. 프롤로그 보고 1화 봤는데 너무 예상 밖이어가지고 뭔가 백과장이 진짜 나쁜 사람이잖아요. 흔히 말하는. 뭐 성형한 거 가지고 막 계속 뭐라 하고 학벌 막 지잡대라고 뭐라 하고 성형한 거 막 다 그냥 막 다 까발리고 젓가락질 못한다고 막 내 앞에서 고치고 가라고 하고. 진짜 미친놈이지 미친놈. 그런 상사여서 좋아할 수가 없는데 이루다는 자꾸 자기 하루가 돌아가고 강주임과의 사랑의 진행에 방해가 되니까 얘를 어떻게 개과천선 시켜보자. 그쵸.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얘가 날 좋아하나?
이렇게 오해를 해버리잖아요. 스토커라고 막. 스토커라고. 오해할만 했죠. 감금시키고 이러니까. 그래서 너만의 추악하고 비틀린 방법으로 날 소유하려고 하는 거겠지 막 이렇게 하잖아요. 처음에는 오해할 만도 한데 점점 좋아한다고 생각하면서 막 약간 말이 이상하게 얽혀버리면서 사귀고 있다고 착각을 하기도 하고. 그 착각은 정말 당혹스러웠어요. 막 체크하면서 결혼을 하면은 직장을 그만둘 건지 애를 몇이나 낳을 건지 막 이렇게 체크하잖아요. 어떤 백과장이라는 인간 쓰레기의 개과천선 프로젝트라고 이거를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 웹툰을. 왜냐하면 지금 시즌 3가 진행되면서는 조금씩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생각하는 거를 배우잖아요. 거기서도 거기서도 백과장이 드디어 처음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시작한 것이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어쨌든 뭐, 이루다의 사랑 이야기나 어떤 하루 뭔가 자기의 시간을 멀쩡하게 가게 하는 뭐 그런 걸로 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백과장이라는 어떤 정말 경악할 정도의 나쁜 사람이 개과천선하게 되는 그런 걸로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가는 도중에는 이런 미친놈이 다 있나 싶을 정도의 백과장의 어떤 경악할 만한 것들도 있고, 그리고 스토리 전개상의 어떤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성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스토리 전개가 예측이 안 되다 보니까 작가도 한 화에서는 이것은 특별편이 아니라 본편입니다. 이걸 3번이나 써가지고 갑자기 미래 세대로 가가지고 하는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정말 미쳤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지금 타임리프가 뭐 하루씩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미쳤는데, 짜증나는 일인데, 타임리프가 되는 규칙이 계속 변하면서, 맞아요. 한 번은 막 일주일 넘게 뛰어서 뒤로 가고, 이래버리면은, 저는 기억력으로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그게 다 있었던 일인데, 이날이 리셋됐었는지, 그냥 갔었는지, 막 이게. 맞아요. 안 되니까. 약간 거의 큐브 같은 느낌이지 않나요? 영화 큐브에서도 그러네요. 그거가 움직이는 규칙을 찾아내는 듯 하지만 계속 바뀌니까 감을 못 잡잖아요. 규칙성이 없으니까. 지금의 타임리프도 처음에는 죽어라는 말을 들으면 백과장이 죽고 하루가 돌아간다. 해서 계속 나중에는 뭐 글자만 봐도 죽고 막 죽이랑 어를 따로 봐도 죽고 이러지 않았나요? 그러니까요. 막 무슨 유리몸도 아니고 그냥 픽하면 죽는 그런 존재가 되었죠. 그러다가 지금은 타임리프 규칙도 바뀌었잖아요. 처음엔 하루만 돌아가다가 지금은 갑자기 많은 것이 점프된. 그래서 지금 더 미친 것은 주인공이 이제 백과장, 이루다, 강대리, 강마루 이렇게 정도 3명이라 보면은 그 중에 2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대리는 안 죽었죠. 죽었다 어쨌든 죽은 경력이 있잖아요. 경력. 이것도 커리어에 해당하네요. 죽었던 거 한번. 그래서 그거를 백과장이 루다가 죽은 거를 돌리기 위해서 계속 하루를 리셋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악용했을 때 규칙이 변했으니까 또 한 번 이렇게 확 돌아갈까 싶어서 미친 짓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막 이런 예측을 하더라고요. 이러다가 아예 옛날로 돌아가서 맞아요. 그냥 그때쯤이면은 백과장이 정신을 차리고 좋은 사람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백과장만 이 모든 타임리프를 알고 있고 자기가 못되게 살아서 이런 식의 파행이 왔다는 것을 인지하는 상태에서 시간이 엄청나게 돌아가 버린다. 그렇게 돼서 루다가 같이 사귀게 될 거다라는 예측이 있었어요. 두 번째 차는 루프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게 루프물라고 하는 시간을 계속 돌아가는 형태의 그런 작품이고, 이런 소재는 되게 많이 쓰였잖아요. 유명한 것들 중에 소개를 해드리면은 사랑의 블랙홀이라고 그 미국 영화인데 좀 오래됐어요. 근데 남자가 여자를 이제 꼬셔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루가 돌아간다는 거를 뭐지? 이러다가 이 여자를
이렇게 해보고 안 되고 이렇게 해보고 안 되고 이렇게 해보고 안 되고 하면서 점점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잖아요. 얘는 이런 남자를 좋아하고 이런 성격이고 하니까 마지막에 완전히 꼬셔가지고 딴 사랑이 되는 순간 하루가 풀리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런 사랑의 블랙홀이란 되게 명작 영화 이런 게 있고 시간을 달리는 소녀도 유명하죠. 되게 많이 유명한 루프물이 많은 것 같아요. 어바웃 타임도 사실 시간이 돌아간다는 설정이었잖아요. 그건 안 봤어요. 그것도 나름 명작인데. 로맨틱 코미디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고쳐먹는 한 계기가 됐던 작품이었어요. 여러 가지 나이 들고 이런 탓도 있겠지만 그거 영화관에서 봤을 때 되게 저는 원래 로맨틱 코미디에 대해서는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고 그냥 뻔한 얘기 그냥 막 맨날 해피엔딩 이런 얘기하고 이러니까 별로 그냥 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다 뭐 되게 깨버리게 했던 작품이었어요. 되게 내가 편협하게 생각했었구나. 저는 의뢰 로맨틱 코미디라고 하면 잘 안 보고 재미없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어바웃 타임은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것도 시간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돌아갈 수 있나 이래요. 그건 약간 루프물이라기보다는 시간 여행물 이런 거라. 약간 그 하루씩 막 돌려서 살았나 이렇기는 한데. 근데 그럼 되게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막 내가 해보고 싶은 거 한 다음에 돈 다 써가지고 한 다음에 다시 돌리면 돈이 그대로 있고 그러면 무한히 많은 경험을 해볼 수 있잖아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그것도 어쨌든 규칙이 있는데 시간 규칙이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죽거나 새로운 탄생을 하면 그 앞뒤로는 돌릴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인생에서. 근데 그게 대대로 유전되는 그런 걸로 나오거든요. 설정이. 저는 좀 감동적이었던 게 그 자기 여동생이 임신을 해요. 그래서 출산을 하게 되는 건데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나 이렇거든요. 아버지가 사람 죽은 거 상관없다.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계속 시간 돌려서 그 죽은 아버지랑 막 탁구 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새로 이제 생명이 탄생하면 그걸 기점으로는 시간을 다시 못 돌리는 그런 거여서 그 여동생의 출산 전에 마지막으로 아버지랑 탁구를 치는 장면이 막 나와요. 그래서 아버지가 같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자기도 시간을 돌려서 써본 적이 있으니까 자기가 썼던 방법을 얘기해주면서 하루는 그냥 살고 그 다음에 그냥 정신없이 산 다음에 다시 하루를 돌려서 그 하루를 똑같이 살아봐라.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더 여유 있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 좋은 것 같다. 뭐 이렇게 해서 걔가 똑같은 하루를 이틀을 사는데 그러면서 뭐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니까 되게 여유 있게 대처하는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을 더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장면이 막 들어가거든요. 이제 뭐 예를 들어 커피를 쏟으면 첫날에는 바쁘고 짜증나고 이랬는데 둘째 날엔 알고 있으니까 미리 준비해둔 손수건을 뭐 건네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피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뭐 그게 피했었나 어쨌었나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게 훈훈한 영화였던 뭔가 시간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해봤던 영화였었어요. 그거 외에도 막 웹툰에서도 체크포인트 같은 경우도 시간을 계속 되돌아가는 맞아요. 거고 매지컬 고삼즈라는 것도 죽은 주인공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돌리는데요. 그것 때문에 고3이랑 군 생활을 10번이나 반복한 1년 단위를 10번 반복하고 막 이랬대요. 너무한 거 아니야, 그거? 그쵸? 그래서 사람이 늙겠어. 아니, 물론 그걸 돌리면 늙겠지만 어쨌든 그걸 10번씩이나? 너무 끔찍한데? 똑같이 반복할 일은 없겠지만. 그러면은 남기한 엘리트 만들기처럼 고3 한 10번쯤 하면은 공부 엄청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10번을 공부하리란 보장이 없죠.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한번 돌아갔다 한다면? 이러면은 야씨 뭐 돌렸네 이러고 논다. 다음에 해야지. 그러면은 정말 계속 공부를 안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공부란 마음 먹기 전에 평생 안 하게 되는 게 아닐까요? 1년을 되돌리면 nep튠 식탁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요. 어떨 그쵸. 것 같아요? 그냥 좀 더 준비를 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여튼 한 번 했던 거니까 그동안 우리가 했던 것 중에 아쉬웠던 것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걸 네. 좀 더 준비를 많이 하고 좀 더 여러 번 웹툰을 보고 그리고 저는 만약에 1년을 돌려서 이걸 다시 한다. 그러면은 준비를 해놨던 건 어쨌든 있는 거니까 한 번 했었던 거고 그러니까 글을 한 편씩 계속 쓰면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년을 돌아간다면. 그러고 보니 우리도 1주년이니 1년이 돌아가면 또 그러네요. 그 녹음 상태를 좀 더 좋게 할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년을 우리가 돌린다면. 즉 차라리 그때부터 뭘 샀다거나 차라리 과감하게 그때 시작할 때 장비를 뭐 둘이 한 몇만 원씩 합쳐가지고 마이크를 뭐 했다든지 지금도 늦진 않았지만 뭔가 해온 게 있다 보니까 굳이 그쵸. 막 안 하게 되는 그런 게 있죠. 이미 관성이 붙어버렸어. 안 돼. 못이 중헌디! 뭐냐고. 1년을 돌아간다면. 빨리 우리는 로또 번호를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 걸 대비해서 외울 필요성이 있습니다. 에이,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그거를 매일 적어놓고 외워야겠어. 여기 실제로 백과장도 로또를 매번 산다고요. 맞아요. 그 자식 나쁜 자식이야.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돌아간 건데. 그래서 루프물에 응.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 뭐 개인 의사랑 상관없이 루프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죽어도 좋아도 의사랑 별로 상관이 없이 계속 돌아가는 거고 그거에 반해서 자기 의지대로 시간을 돌릴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체크 포인트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시간을 그쵸. 돌리니까. 그 어바웃 타임도 그게 일종의 능력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뭐 어떤 막 타임 패러독스 이런 뭔가 초자연적이고 나는 뭐 정말 전혀 통제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시간이 막 돌아가는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시간이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 죽어도 좋아 같은 경우에는 그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막 돌아가는 그런 형태의 루프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루프물이 그 누군가의 의지로 시간을 돌리느냐 아니면은 그것은 뭐 의지와 상관없이 돌아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진짜 작품의 방향이 되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뭔가 시간을 돌릴 수 있는 능력으로 돌리는 거라면 왜 돌리는지 누가 돌리는지 뭐 이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서 이제 진행이 되면서 스토리가 술술 된다면 왜 돌아가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사이적으로? 돌아가는 규칙이 뭘까? 무엇 때문에 뭐가 어떻게 됐기에 돌아가는 것일까부터 해서 돌아간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초점이 돼서 이야기 진행이 전혀 뭔가 대응하는 양상 이런 게 달라지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쵸. 스스로 돌리는 거라면 주인공이 내가 왜 돌리는 거고 이런 거를 뭐 심리적인 묘사가 다 되니까 왜 돌아가는지 알지만 이런 세계 같은 경우에는 전혀 왜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그걸 찾아내야 되는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시간을 돌리는 게 능력이니까 그런 거는 히어로물이랑 좀 비슷한 느낌으로 가게 될 여지가 또 있는 것 같고 그런 능력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잘 쓰느냐 뭐 이런 건데 이거는 다 같이 미궁 속에서 규칙 찾기에 헤매는 주인공도 그쵸. 모르고 나도 모르고 무엇일까 이렇게 추측하는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작가랑 그 담당 PD만 알고 있는 도대체 그래서 저는 좀 이게 담당 PD한테는 알려줬을까? 알려줬다고 나왔잖아요. 근데 PD가 결말만 알려줬다 하지 않았어요? 그 결말을 알면은 뭐 그런가? 내용을 실마리가 다 전체적으로 풀리나? 알려주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표정 가지고 이런 표정을 지었다라고 후기엔가 막 쓰니까 다들 침통했다. 다 추측을 막 했죠. 이게
그 백과장이랑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표정을 지었을 것이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작가 그건 그런 의도는 딱히 아니었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해명을 했죠. 시즌 1 후기에서 그렇게 PD가 침통해했다 그걸 가지고 시즌 2가 진행되면서 너무 사람들이 백과장이랑 되나 보다 이러면서 막 싫어했더니 시즌 2 후기가 그거였잖아요. 그래서 막 이게 이런 방향으로 해석될지 몰랐다. 네. 그래서 백과장 비호감 요소를 좀 더 넣어서 그쪽으로만 생각하지 않게 하려다가 이렇게 그거 신이 그거 쏟는 그거 패러디에서 비호감 요소를 부악 쏟아버렸잖아요. 근데 어쨌든 작가 본인은 그게 뭐 이루다 솔로 결말, 로맨스물이라며 이러면서 PD가 울고 있는 거랑 무슨 백과장이랑 강대리랑 잘 돼서 이러면 장르가 달라져 버렸 막 이러면서 침통해하는 거나 그쵸. 뭐 그런 식의 여러 결말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더라. 근데 그건 아니다. 뭐 이렇게 후기 2에서 해명을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이런 루프물이 좀 인기를 끄는 게 루프물뿐만 아니라 뭐 시간을 정지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사실 인간한테 없는 능력이고 그러다 보니까 동경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흥미롭고 나는 하지 못하는 것을 한다는 이런 그런 거? 맞아요. 거기서 온 흥미 요소? 그 꾸준히 인기가 있는 장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요소가 되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쵸. 사실 진짜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요새는 그마저도 아니다라고 하기는 하는데 네, 여튼 누구나 다 어쨌든 시간을 잡을 수 없고 시간은 어쨌든 흐르고 이런 거에 있어서 어떤 인간의 욕망 시간을 어떻게 하고 싶어 막 돌아가고 싶어부터 시작해서 늙지 않고 싶어 이런 늙지 것도. 않고 싶어 미래까지 살고 싶어 뭐 죽지 않고 싶어 등등 다 시간이랑 관련된 거잖아요. 그쵸. 어쨌든 인간은 죽으니까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뭐 재벌이나 이런 거는 뭐 돈을 사실 뭐 힘들지만 열심히 모으면은 잘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그걸 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걸 마냥 곱게 볼 수 없는 시선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시간을 멈추거나 이런 걸 아무도 못하니까. 그쵸. 지금 알기로는 아무도 못하니까. 우리가 모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시간을 멈추거나 시간을 조절하는 능력이 인간한테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막 토달게 되지 않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 입장에서도 뭔가 자기가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것 중에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인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되게 많은 것들을 되돌이키고 싶은 일들을 돌이키지 못한다거나 마주하고 싶지 않은 거를 마주하게 되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의 죽음 이런 거는 정말 너무 많은 뭐 드라마, 영화, 소설, 웹툰 등등에서 원하지 않는 사람의 죽음 이런 거는 너무나도 주인공으로 하여금 시간을 돌리고 싶게 하는 그런 것들이어서 시간을 조절하고 시간을 돌리고 뭐 이런 요소들은 정말 계속 등장하고 사용되는 스테디셀러 소재인 것 그런 같아요. 소재일 것 같아요. 세 번째 차는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는 러브라인 크게 두 축이 있고 뭐 강대리 백과장도 뭐 그렇다고 하면 그럴 수 있지만 네. 건덕지는 사실 없으므로 크게 두 축이 있는데 어떤 거를 응원했는가 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제가 이거를 정한 이유는 사실 저는 백과장하고 백과장 이러다가 이어지는 게 더 재밌을 것 같거든요. 이게 뭔가 보신 독자분도 있고 안 보신 청취자분들이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겠지만 아까 말했던 악덕 상사인 백과장과 이루다 주임의 네. 한 축이 있고 이루다 주임과 그
착하디 착한 남자. 예, 진짜 너무 착한 남자. 너무 착한 남자인 강대리예요? 대리예요? 그런 것 강마루? 같은데? 강마루. 네. 그 사이에 형성된 축. 그 둘로 마치 파가 되게 홍해 갈라지듯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약간 댓글을 보면 부먹파와 찍먹파의 논란을 방불케 하는 현장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와중에 반은 담가 먹으면 되지 않냐라는 중도파로 백과장과 강대리의 러브라인을 미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면 이루다하고 강대리는 공인된 커플이죠. 이 만화에서 약간 공인된 커플이고 서로 호감이 있고 멀쩡한 사람이고 둘 다. 그런데 이제 계속되는 시간 이동 때문에 사랑에 자꾸 균열이 가는 뭐 이상한 사건이 자꾸 생기고 이런 상태고요. 그리고 죽었잖아. 아, 예, 그렇고요. 네. 이루다랑 백과장은 처음에는 진짜 앙숙이고 백과장이 쓰레기이기 때문에 앙숙의 문제를 넘어선 그쵸. 관계. 그런 건데 타임 루프 이거 계속되는 과정에서 해결을 하면서 사실 서로의 인간적인 모습이나 괜찮은 모습들을 간간히 백과장 측엔 간간히 발견하고 백과장은 루다를 쓰레기인 줄 좋아하고 알았는데 쓰레기가 아닌 부분이 1%, 0.1% 정도는 있구나를 발견하는 장면들이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는 관계. 점점 처음보다는 가까워지는 그런 거죠. 운명 공동체로서. 시즌 3 되면서 그 이루다 죽었잖아요. 이건 네. 스폰기는 하겠지만 뭐 만화를 보는데 그렇게 방해되는 스포는 아니니까요. 그게 이 스포가 아니라 그 복선 같은 거를 작가가 자주 쓰는데 맞아요. 농담처럼 지나가는 말로 한 게 나중에 실제로 이루어지고 무서운 사람이야. 약간 무한도전 제작진 같지 않아요? 이렇게 흘려 말하듯이 하면 다 하고 있어 그걸. 그리고 막 루다가 난 정말 하고 그 맨 밑에 만화 제목이 나오는 난 정말 죽어도 좋아 이런 죽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걸 의도했다고 자기가 당당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골키오페스라는 어떤 별명을 받을 만한 작가입니다. 니값 한다고 해야 되나? 골키오페스에 대한. 아무튼 네. 그런 상태인데 저는 약간 백과장 쪽에 응원하고 있어요. 시즌 3 돼서 이루다 죽고 백과장이랑 그 책 낸 그 네, 작가 있잖아요. 둘이 요새 콤비잖아요. 네. 저는 그 콤비 약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 둘. 그 둘 말고 루다랑 누가 이루어지면 좋겠냐고요. 그러니까 그 둘이 저는 사실은 백과장이 혼자 늙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네. 다른 사람 고생시키지 말고 그냥 그분은 혼자 사시고 지금대로 혼자 사시고 굳이 뭐 얘기를 하자면 이루다와 강마로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둘이 같이 있는 걸 보면은 막 케미가 이렇게 막 이런 느낌이 없거든요. 그치만 여자 주인공이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보상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막 자기랑 어울리지 않는 사람을 만나는 게 보상은 아니잖아요.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언제 안 좋아할지 모르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깨지면 되지. 아니, 근데 그래도 그 강대리 살리겠다고 자기가 죽은 건데 그리고 그 사람 좋아가지고 그 사람이랑 잘 돼보려고 그 시간 돌리는 걸 막 백과장 개가천선 시키겠다고 그 생 고생에 그 난리에 정말 너무나도 많은 뭔가 그런 사건들. 근데 사람은 자기 짝이 있는 거잖아요. 백과장이랑 있을 때 루다가 얼마나 잘 맞아요. 루다도 사실 사이코란 말이에요. 사람 막 죽이고. 걔도 좀 이상한 것 같긴 했어요. 정신이 온전치는 않은데. 백과장이랑 있을 때 굉장히 그게 물론 나이 차이가 있지만 뭐 나이가 뭐 중요합니까? 너무 많이 나요. 저는 나이 차이 때문에도 반대예요. 23살, 4살 뭐 정도 나는 거 아니에요? 연예인 중에 그렇게 해서 결혼한 사람 있잖아요. 저는 이준호. 좀 그렇거든요. 보면 좀 이상하거든요. 뭐 어때요? 아니 본인이 생각해보세요. 지금 태어난 애야. 신생아를 보시면. 아니 저한테 밑으로 가면 그렇지만 저한테 위로 가면은 그럴 수 있죠.
위로 가면은 20살 차이 난다고 생각해봐요. 그럴 수 있죠. 왜? 백종원이랑 소유진도 20살 차이 나요? 두 부부? 몇 살 차인지 내가 검색해봐야지. 20살 차이면 장난 아니에요. 저는 반대예요. 저는 나이 차이 너무 많이 나고 안 돼. 그리고 너무 고생했어요, 이두 다. 나 이거 뭐지, 이거? 백종원, 소유진 나이 차를 검색했는데, 소유진의 부모님의 나이 차가 30살이래요. 이거 가족 내력인가 봐요. 30살?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30세 연상. 그리고 백종원이랑 소유진은 15살.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이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은 안 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저도 미중년을 좀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제러미 아이언스 사귈 수 그 있죠. 사람이랑 아니야, 사귀는 건 안 돼. 왜냐면 그분은 우상의 느낌에 가깝기 때문에 연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근데 그래도 20살은 좀 많지 않아요? 지금 소유진 부모님 30살 차이 나는데 잘 살잖아요. 30살은 진짜 너무 심해. 뭐 어때요? 30인데 남편이 60인 거잖아. 뭐 어때요? 서로 그거 봐봐. 좋다면, 그래요. 서로 좋다면 저는 나이는 상관없다고는 생각해요. 근데 백과장은 안 돼. 굳이 나이 때문이 아니어도 백과장과 이루다는 둘이 케미가 잘 맞는다니까요. 그리고 애쉬튼 커처도 데미 무어랑 16살 연상. 근데 이준호 검색해봐야지. 이준호 23살. 그건 진짜 엄청 차이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23살 차이면 진짜 차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많이 나는 거죠. 저는 그래요. 사실 나이가 몇 살이 차이가 나건 서로가. 조현우 아내와 16살 차. 이한이 21살 차이. 그러니까 나이가 중요하냐 하기는 하는데, 사실 요새는 평균 수명도 엄청 길어졌고 해서, 서로 좋다면야 나이가 무슨 상관일까라는 생각은 해요. 그렇게는 한데, 백과장과 이루다는 그런 커플의 케미가 아니야. 그렇게는 안 돼. 그냥 콤비예요? 그냥 콤비. 그거는 그냥 듀오. 그래도 강대리보다 잘 어울리는데? 그리고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실제로 백과장 같은 사람 사귀어라 그러면 진짜 싫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마이너하다는 거 인정하겠는데 이거는 웹툰이잖아요? 그러니까 작품적 재미를 위해서 강대리가 아니라 백과장이랑 사귀는 게 더 재밌다니까요? 아니, 이루다가 백과장이 좋다면야 사귀는데, 지금은 어쨌든 간에 강대리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솔직히, 골드키위새가 얼마든지 갑자기 미친 척하고, 이루다가 백과장이랑 점점 좋아하게 되는 걸 만들 수 있을지도 몰라. 그치만 이루다의 어떤 노고와, 강대리와의 어떤 사랑을 꽃 피워보지도 못하고, 심지어 근데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결혼하려고까지 했었는데. 그러고 결혼을 못하고 죽었잖아! 결혼이 꽃은 아니잖아요. 결혼은 해보고 징글징글한 꼴을 보든 어쩌든 해야지 결혼하자고 해놓고 죽으면 그거 얼마나 억울한 인생입니까? 그래도 더 재밌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재미는 모르겠고요. 그냥 모르겠어. 그냥 사실 솔로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계속 죽은 채로 있을 수도 있겠다는 그쵸. 예감도 드네요. 생각도 드네요. 그냥 어쨌든 백과장과는 안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나머지는 사실 강대리랑 그렇게 되든 말든 큰 상관은 없는데 아니면 솔로로 끝나던가 무슨 연애야. 그냥 다 때려쳐 이렇게. 끝나도 그렇게 불만은 없는데 백과장과는 안 됐으면 좋겠어요. 백과장의 사랑이 이뤄지는 게 눈꼴 시려워. 왜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상처 주고 자기만 잘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백과장이랑 사귀고 상처받고 헤어지면 되죠. 그럼 너무 이야기가 길어지잖아. 그럼 뒷이야기로 나중에 그냥 후기에 대충 써가지고. 안 돼. 그 정도로 어쨌든 백과장에게 뭔가 보상이 주어져서는 안 돼. 루다가 사귀면 더 진짜 짜증나는 애인 걸로 해가지고. 아무튼 골키새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시즌3의 완결을 내겠다고 작가가 말을 했으니까. 그리고 수사반장처럼
에이, 그런 부류는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완결이 곧 완결 몇 개 했으니까 또. 지금 50 응. 아니다. 지금 몇 하지? 이게 다음 웹툰은 20 단위로 잘려서 계속 있으니까 그 완결 시점을 예측하기가 쉬운 게 좀 장점인데 지금 50 몇 화였던 것 같은데? 죽어도 좋아하는 49화까지 나왔으니까 10화, 11화 정도 있으면 완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되면은 알 수 있다. 2달 반 기대를 해봅시다. 어떻게 될지. 네.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포기한 시점이긴 하죠. 그쵸. 그냥 얘는 무슨 짓을 할지 나는 잘 모르겠다. 이러고 미래로 간 손을 시점부터 놨죠. 예측을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였어. 아니 일단 출발점부터 그 백과장이 죽자라는 글자 보고 어쩌라는 글자 보고 죽었을 때부터 저는 약간 이 사람은 예측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명장면으로는 어떤 거를 골라오셨을까요? 저는 그 시즌2 후기 골드키윗의 작가가 등장해서 후기를 시즌1 후기하고 시즌2 후기를 했는데 시즌2 후기에서 그게 이제 2016년 3월 22일자거든요. 확인을 해본 결과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제 거의 막판에 이루다 그 여자 주인공한테 수염이 막 나 있고 엄청 초췌한 우리 예전에 레버넌트 했을 때 레오처럼 그런 모습으로 여자 주인공을 그려놓고 골드키윗의 주인공으로 산다는 것 이러면서 그때까지의 상황을 몇 마디 말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결혼한 약혼자 죽음 뭐 이런 식으로 그 장면이 거의 가장 베스트가 아닐까. 그 근로자였으면 정말 힘든 역할, 힘든 일이죠. 그의 직장이. 정말 모든 것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한 컷이라고 생각을 했달까요? 개인적으로 물론 작품 자체에서도 재밌지만 작품 자체에서도 드립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골드키윗의 작가에. 근데 후기에서는 드립이 거의 폭발하다시피 하는데 저는 골드키윗의 작가의 드립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뭔가 너무 재밌고 찰져가지고 막 백과장은 과연 막 이러면서 사실 나는 막 뭐지? 무슨 뭐 일부에 지나지 않지 이러면서 복사컷 막 붙여넣기로 해서 백과장, 청과장, 만과장, 억과장 막 이렇게 후기에 나오는 그런 종류의 드립?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후기에서 하나를 꼽고 싶었는데 그 모든 것을 집약해서 보여주는 골드키윗의 주인공으로 산다는 것과 이루다의 황폐한 모습 그거를 명장면으로 꼽고 싶습니다. 드립이 진짜 그 되게 패러디 쪽으로 드립도 많이 하고 정말 콘텐츠 소비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은 게 왕자의 게임 얘기도 하고 맞아요. 어드벤처 타임 드립도 있고 그래서 재밌더라고요. 내가 모르는 것도 더 숨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재밌었어요. 골드키윗의 작가가 그 뭐야 우리 전에 그 결혼 그거 할 때 그거 네. 했잖아요. 캐러멜 네온비 작가. 네온비 그 집에 가서 며칠 있다 온 그 사람이죠. 네. 범상치 않은 인물이에요. 저는 제가 명장면을 도대체 뭘 꼽아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막 하다가 제가 캡처를 해가지고 주변에 막 보내고 했었던 장면이 하나가 있는 게 떠올랐어요. 뭔지 기억하세요? 그때 밥씨도 있는 단톡방에 보냈었는데 모르겠어요. 그 12화에 루다가 그 여자 직원들이랑 같이 노래방 같은 데 가가지고 퇴사하고 노래를 부른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장면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 심정 같았고 그리고 실제로 퇴사를 결심했기 때문에 그렇게 퇴사를 결심한 국시입니다. 그렇죠. 이제 백수가 될 예정입니다. 그것을 명장면으로. 네, 그래서 그게 너무 다른 거는 정말 장면들이 다 밀도 있게 진행이 되다 보니 밀도 있는 미침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느 한 장면을 꼽기가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내가 좋아해서 뿌리고 다녔던 장면을 꼽아야겠다 싶어가지고 이 장면을 골랐습니다.
이렇게 뭐 제 신상 여담인데, 업데이트를. 퇴사에 대한. 네. 저도 캡처해놓은 짤이 있거든요. 전 그거였어요. 무슨, 알고 보니 원피스가 모험 과정에서 얻게 된 꿈과 사랑이라고 하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 뭐 이런 거였거든요, 네. 대사가. 뭐 기억나시죠? 맞아요. 네, 기억나요. 원피스가 알고 보니 모험 과정에서 찾은 꿈과 사랑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원피스를 막 재밌게 본 사람으로서 진짜 그럼 그러다가 화나겠죠. 나중에 밝혀지는 게 모험 과정에서 니들이 얻은 바로 그러한 어떤 동료애와 그런 것들이 바로 원피스다 이러면 이 무슨 독자 우롱인가 싶을 것 같거든요. 근데 뭔가 그 상황에서 이루다가 그런 대사를 하는 게 너무 찰져가지고 그거를 뭔가 캡처를 해놨었는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로스트. 드립. 로스트도 진짜 막 과학적으로 막 말도 안 되는 일이 막 일어나서 독자들이 이 수많은 떡밥을 독자가 아니라 시청자들이 이 수많은 떡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랬는데 제작진들이 너무 당당하게 우리는 과학적으로 다 근거가 있고 풀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 이러니까 좀 신뢰가 가잖아요. 작가가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데 와, 정말 대단하다. 나는 정말 생각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스토리 다 짰을까 이랬는데 마지막에 사후세계. 그러니까 시즌 3까지 보고 그만 봤어야 됐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그렇게 뭔가 결말이 실망이면 좀 서글프기는 한 것 같아요. 김철수도 살인마 이웃도 결말을 봐야 되는데 그러게요. 근데 그건 결말이 도대체 언제 나는 걸까요? 우리가 1일 웹툰 식탁을 반복하고 나면 그때쯤에 나 있을 수도. 그러게요. 내년 이맘때쯤이면 결말을 볼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기대를 해봅시다. 네, 그것도 그럽시다. 기도를 해야 될지도. 웹툰을 사실 보면서 그때그때 주는 어떤 재미가 있잖아요. 그런 식의 매화 주는 감동이나 재미가 있고 또 이야기에서 얻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저는 사실은 결말보다는 과정주의자긴 하거든요. 네. 송 여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명언 그러니까 결과보다는 과정이지가 비단 이제 로맨스물만이 아니어도 스릴러 뭐 기타 장르에서도 얼마나 그렇게 전개상의 어떤 즐거움을 이제 보는 사람에게 주느냐 그런 걸 좀 중시하는 입장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말이 좋으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쵸 결말에 그런 어떤 완결성이 주는 쾌감이랄까 그런 것들을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럼요. 마무리가 딱 이렇게 돼야 마음이 이렇게 그동안의 작품에 대한 그 딱 종지부를 이렇게 찍는 건데. 덴마는 도대체 언제 완결이 돼요? 결말을 잘 내는 것도 작가의 능력이니까요. 이 죽어도 좋아도 좋은 결말이 있기를. 재밌는 결말. 그러니까요. 어쨌든 골드키윗의 이런 톡톡 튀는 어떤 연출력, 상상력, 드립력을 맘껏 뽐내면서 독자를 좀 만족시킬 수 있는 결말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희 다음 주에는 네. 8월의 웹툰 뉴스로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뭔가 말을 더 해야 될 것 같았는데 할 말이 없네요. 아무튼 뭐 화요 웹툰의 네이버 다음을 했으니까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작품 다 재밌는 작품인 것 같아요. 네. 네. 죽어도 좋아는 곧 완결이 될 거고 주의 수연은 다시 연재 재개가 될 거니까 이게 많이- 업데이트 될 때쯤에는 거의 진행이 많이 된 상태지 않을까요? 죽어도 그렇겠죠. 좋아하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우!